그 다음에 이 스케일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케일을 다양한 패턴으로 연습하시는 거.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스케일을 연습을 해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패턴들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패턴들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케일을 그냥 업 앤 다운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만 연주할 수는 없죠. 예, 음악을 연주하실 때 이렇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록 5가지의 노트이지만 이 노트를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본 패턴은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죠. 예, 많이들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연주를 해보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네. 어떤 테크닉적으로 조금 더 빠른 스피드에서 연주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물론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핑거링을 지금 보시면 새끼손가락에서 약지로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바 코드, 코드라기보다는 바를 만든 거죠. 기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경우는 바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예, 어떤 바를 연습하실 때, 예,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바를 쓰지만 여기는 안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 바를 쓰지 않고 첫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쓰는 것만 바를 써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이 손에서 느낌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전 좀 더 그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릭이나 어떤 라인들을 연주하실 때 꼭 그 본인의 손에 좋은 느낌이 있는 릭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실제 연주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제 손에서 좀 어려운 테크닉이라든지, 제가 손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편이지만 제 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실제 연주에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본인의 손에 느낌이 좋은 것들, 그렇게 릭이나 라인들을 연습해 보시는 거, 물론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반대죠. 예, 앞에 라인과 좀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본, 네, 라인이고요. 네. 네. 두 번째 라인은 이렇고요. 네. 세 번째 라인을 한번 연주를 해보면요. 네. 지금 제가 몇 번 연주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연주한 거는, 예,
올 피킹으로 연주를 한 거죠. 전부 다 피킹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조금 빠르게 연주를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 연주는 올 피킹. 그래서 예, 이런 사운드지만 제가 두 번째 연주한 거는 조금 더 스무스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타 연주법을 얘기할 때 레가토라고 하거든요. 레가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리스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재즈 기타에서 조금 트래디셔널한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를 제가 보긴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피킹 사운드와 그다음에 레가토라는 거는 조금 더 스무스한 그런 사운드죠. 그거는 해머링과 풀링, 예, 테크닉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를 더 좋아하는 분은 이런 사운드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트래디셔널하고 조금 더 피킹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이제 시작하면서 피킹이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전 레가토를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그런 스무스하고 따뜻한 웜한 사운드죠. 예, 그런 사운드와 더 가깝다는 거를 제가 음악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물론 저도 피킹으로만 사운드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사운드들 훨씬 이게 스무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레가토 사운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혹은 풀피킹 사운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맞는 색깔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라인을 한번 연주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색스폰 같은 아래에서 위로 두루룽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운드죠. 이거를 이제 아르페지오 사운드라고 할 수 있죠. 아르페지오. 코드를 연주하는 거.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런 식으로 따로 코드 사운드와 같은 사운드인데 이렇게 개별적인 라인들로 쭉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걸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 아르페지오 사운드의 라인을 한번 연주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라인은 패턴이에요. 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제가 연주한 거는 풀 피킹으로 연주를 한 거고, 레가토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예, 조금 더 스무스한 라인. 예, 레가토로 연주하면 이 라인이 조금 더 느낌이 더 있게 들릴 수가 있고요. 물론 저도 어떤 템포, 어떤 상황에 따라서 풀피킹으로 연주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연주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예, 라인들을 제가 연주를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라인들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라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시거나 혹은 리그로서 이제 연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고
예, 카피한다 그러죠. 음악을 들으시고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이 라인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이 라인을 들었는데 이건 펜타토닉 사운드구나, 펜타토닉 스케일이구나,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것들, 이 스케일 안에 이제 패턴으로 본인이 연습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들리는 사운드 아니면은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예. 두 가지 방식, 예, 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한 아이디어,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